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성주 대표님 모시고 이 마이클 하워드라고 저는 이제 영국 보수당 당수를 지냈던 분이 있죠. 이분이 2004년 자신이 당수 때 그때 신문 광고로 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보수주의자의 신조 이래가지고 냈던 것인데, 이게요 사실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이른바 우리 보수주의자들, 저는 이제 자유우파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우리가 정말 참고로 해야 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글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신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다시 이념적 정향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오늘 강 대표님과 함께 이거 뭐 특히 많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그대로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강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저는 그냥 듣고 있거나 혹은 또 가끔가다 코멘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보수주의자의 신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부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이거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예. 그러니까 보수라는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또 인간의 가장 그 본성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국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부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 존재 양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가지고 어떤 틀 속에 가둬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 양식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정치인의 뭐 의무다,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 자, 3.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죠. 뭐 인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체성은 각자 개인의 주체성이에요. 그렇죠. 이 개인의 주체성이 남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번째,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게 뭐냐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보수 정부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 시장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커져야 되고 이제 이 진보, 이른바 진보 사회주의 이런 또 이 정부는 굉장히 커지게 되고, 왜 모든 걸 그 국가가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지. 바꾸 말하면. 다섯 번째, 관료주의, 형식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이거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이거 느껴지죠. 뭐냐면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전에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이거 이른바 자기들이 스스로 진보 정권이라 하는 측에서는 보면 이 위원회 정부라고 그러거든요. 엄청스레 많은 위원회 만들어. 그 위원회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자기들은 뭐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는데, 사실은 국민들을 그 자율성이 계속 옥죄에 물어서 정부가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짓이 바로 위원회 정치예요. 그렇죠. 좌파 정부의 특징이 정부의 큰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그럼 얼마나 많은 위원회를 만듭니까? 맞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나 여기서 간섭이 적을수록 인간은 자율성이 발휘되거든요. 자발성이 발휘되고. 그런데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태어나서부터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일일이 정부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해주겠다, 입혀주고 하겠다, 이런 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인간의 자율성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대화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책임 없는 자유는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이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이들 우리 국민 각자가 깊이들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보면요 자유의 범람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데 민주주의 만능 시대가 됐는데 이 자유가 범람해서는 안 되죠. 어떤 뭐냐면 책임 안 지는 자유 이건 방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맨날 배웠던 이야기거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나는 살아가는 모든 것을 뭐 유치원 때 이미 배웠다고 누가 옛날에 뭐 책을 쓴 적도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이런 것을 등한히 함으로써 우리가 뭐냐면 지금 전부가 자기 권리 내세우고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하는데 정작 책임지라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도 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내 자유가 끝나는 데서 타인의 권리가 시작된다. 네, 그런 원칙 그거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8.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기회 균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임을 나는 믿는다. 기회는 균등해야죠.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전에 뭐라 했냐면 뭐 시작은 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무슨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해야 될 것은 기회 균등이에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이 정권은요 결과까지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전부 사기죠. 그 결과의 평등성을 이야기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네. 예?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창의력에 따라서 이 역량에 따라서 전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조건만은 우리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걸 우리는 결과까지도 평등하게 하겠다. 그게 그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지원 뭐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적 장애인도 그렇고 뭐 신체적 장애인도 그렇고 이럴 때는 사회적으로 부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지 모든 사람 똑같이.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그렇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그렇죠. 나는 믿는다.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9.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진보라는 사람들 그 자녀 교육시킬 때 조국 전 장관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자기들은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시험까지 대신 쳐줬죠. 그래서 스펙 높이를 하고 이렇게 길을 쓰면서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교육 평등화 무슨 뭐 어쩌고 이러면서 공부를 가능하면 시키지 말라고 억누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좀 양심이 있으면 자기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양심이 없죠. 자기 자식은 용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남들은 가재나 저 붕어처럼 도랑에서 살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너무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기회는 박탈하면서 자기 자식의 기회만 그냥 넓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심보가 다 있는지 말이죠. 10. 모든 어린이는 노후에 자신들의 부모가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나는 믿는다. 그건 뭐 당연하네. 우리하고도 아주 우리 전통적인 그런 도덕 의식하고 아주 같네. 영국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11번째, 영국인들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가장 중시할 가치가 어떤 거냐 생각하면 뭐 각자가 이야기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혼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인간이다. 자유혼이 없는 존재는 인간일 수 없죠. 인간은 어쨌든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가장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는 자유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자유와 그리고 자유가 맺어주는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2. 뭐요? 우리가 평소에 뭐 별로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잘 맞는 것 같네. 제가 늘 존경하죠. 지금 잊어버렸네. 12. 영국은 언제나 영국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죠. 뭐 개인 단위뿐 아니라 영국을 한국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국가 단위에서 그 국가도 다른 외국에 대해서 자유로워잖아요. 그 예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 같으면 이건 진정한 자주 국가, 뭐 독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13. 행운과 타고난 재능, 노력 그리고 부의 다양성을 통해서만이 섬나라인 영국이
고귀한 과거와 약동하는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이 좀 어렵죠? 이게 좀 대단한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영국은 이런 나라다. 이걸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규격화된 그런 인간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노력 그리고 이제 이 부가 각자가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노력한 데 하니까 따라서 다양성이 네네. 되고 그 무한히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진보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규격화되고는 인간이 딱 같은 틀에 찍어내는 같은 인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으로는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맞습니다. 위대한 영국이 생길 수도 없었고 그 점에서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신조 지금 방금 예. 읽은 그 신조에서 제일 부럽고 예. 욕심나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지나간 그겁니다. 약동하는 미래. 예. 지금 우리한테는 아주 저 답답하고 이상한 과거만 지금 지금 들춰지고 있고 단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약동하는 미래는 아예 오지도 않고 올 생각도 없고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인간 전체를 규격화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다음 국가도 규격화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영국이 위대한 영국일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를 또 인간의 다양성을 이런 것을 인간의 역량의 다양성뿐 아니라 사상의 다양성이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고치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영국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정말 좀 아주 몰라. 또 이게 규격화하려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요즘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문제예요. 저는 뭐 특징인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문 대통령도 그렇고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많은 참모들 혹은 강요들도 쓱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사람들을 당신들의 규격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찍어낼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나머지 3개 남았습니다. 예.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사회주의자가 그렇잖아요. 저 착취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착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가 그래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네, 거다. 여러분이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남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가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 자체가. 안 되죠. 각자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 부자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난을 못 면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가난을 못 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네. 하는 이게 이제 국가 역할이에요. 정부 역할인데. 맞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싸움을 붙여가지고, 당신은 쟤 때문에 당신 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예. 분열하게 하고. 예. 그래서 현 정부도 이런, 의식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네. 15. 네.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교육의 평등화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 더 시키지 마. 똑같이 시켜. 왜냐하면 그런 자사고 만들지 마. 무슨 교육 만들지 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평등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그 프로크로스테스 이거 친절한 거죠. 예? 길면 잘라버려.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짧으면 늘려버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교육의 은연중에 그것을 교육 책임자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예. 16번째.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병들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항상 뭐냐면 이른바 진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남 탓을 시키면서 서로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쟤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야. 예? 네. 쟤만 아니면 당신은 안 그래.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여러분 나눠 쓰면 돼. 그건 정당한 권리야.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요. 이 사회가 끝없는 갈등 구조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의 역할은 말이죠. 국민의 갈등 요소를 전부 제거함으로써 갈등 구조 자체를 허물어뜨려가지고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정부는 악이죠. 아니, 그런 정부를 왜 국민이 가져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하워드가 이거 했다고 2005년에 선거에서 또 졌어요, 사실 보수당이 또 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 보수도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각자는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자유우파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이념을 정립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자.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하워드 보수주의의 신조 이걸 한번 우리 강 대표님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주마 간산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을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있으면 예. 또 하시죠. 언젠가 기회 있을 때 하나하나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